어제 추경안 논의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 상위 10%는 두 번째 지급되는 2차 지급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다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 또 똑같이 지급되고요.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는 30만 원과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는 제외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90%는 1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15, 25, 40, 50 여기에 이제 시골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2만 원씩 추가가 되어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도 받고요, 어르신도 받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도 받고, 최태원 SK 회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15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 아까 컴퓨터 CG에서 봤지만 네. 상위 10%에 대해서는 이제 15만 원 지급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아닌 분들한테는 15만 원에다 10만 원 더해서 25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상위층에는 이제 30만 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10만 원 더 지급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한 40만 원. 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 네. 이 얘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편복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주겠다고 했다가 사실 이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어떤 믹스한 형태, 네. 그런 형태는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있던 돈 가지고 지급을 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빚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채권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한 1,300조 넘는다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뭐 언론 보도 보니까 1조 한 6,700억 정도 되고, 네. 하루에 이자만 한 550억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 고간에 있던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국민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고, 네. 결국 명목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 될까? 네.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을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의 이런 정책이 옳을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상위랄지 기초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연 나눠주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2차 지원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 쿠폰 지역 화폐로 받을 수도 있고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고 뭐 편하신 방법으로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4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부분, 소진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부터는 상위 소득 10%는 제외가 됩니다. 과연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27만 3,38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가 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 달 동안 낸 평균 건보료가 20만 9,970원을 초과했으면 역시 상위 10%로 편입이 되어서 2차 지원금은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준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래서 2차 지급은 8월 말쯤, 늦어도 8월 말쯤에는 지급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배경으로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내수 침체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조홍천 의원이 과연 진짜 우리 소비 활성화가 되고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예산을 네. 1억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시장에 돌아가고 그 승수 효과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지역 화폐 혹은 쿠폰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0.33 정도다. 0.33. 1억 원 뿌리면 3,300만 원 정도 돈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혹은 인프라에 투입하는 게 그 다음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상위 10% 계층까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거 좀 더 모아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한테 집중적으로 두텁게 네. 보호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그게 네. 그런 분들은 지급된 지역화폐나 뭐 쿠폰, 포인트 같은 거를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다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도 더 높겠다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편복지를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논쟁도 많았는데요. 지금 절충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일종의 당선 축하금으로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필요한 거는 당장에 이렇게 당근을 나눠줘서 그 중에 얼마가 이 시장 경제에 돌고 또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 전체에 사실은 가장 시급한 거는 구조개혁입니다. 네. 수십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속 패스트 무버만 한 결과 지금 우리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 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제 거진 다 없어요. 그걸 하려면은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란 거는 모두에게 다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고통 분담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 건 좋은데요.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은 5년 동안 네. 구조개혁과 고통 분담에 앞장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국민에게 평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전 국민 지원금이 확정된 것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게 더 있더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드립니다. 할인율 최대 15%, 그리고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했을 때 페이백,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구매 금액의 10% 환급해드리고요. 그리고 문화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합니다. 공연, 영화, 숙박 뭐 이런 여행하고 즐기는 어떤 레저 쪽에 있어서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빚도 전액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펼쳐보죠. 국민일보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갚아주고 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돈을 갚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에 속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열심히 갚아왔는데 열심히 안 갚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7년 넘게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5천만 원이 탕감되게 되면 나는 괜히 갚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기준은 이 코로나 당시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될 겁니다.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이 재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 채무가
발생했고 장기간 연체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분들을 구제를 통해서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미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기한 동안 장기 연체됐다고 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은 낮고 이분들이 있으면서도 여력이 있으면서도 변제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 연체 장기화 등을 고려해서 정책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런 방식의 부채 탕감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이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로 인한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퓰리즘, 정권 대비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라고 보입니다.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나라 빚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AR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돌려보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나라 빚이 처음으로 1,300조를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곳간에 그만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을 넉넉히 제공해 줄 정도의 곳간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더 찍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2%로 늘어나고 그리고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정부의 총 지출도 700조를 넘기면서 결국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를 돌파하게 됐다라는 부분.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조홍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전임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국채 발행 외에는 이게 효율적인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국채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막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이 꼬이고 그랬는데 또 조기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완전히 180도 유턴을 해서 이제는 국채를 막 발행해요. 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을 두고 여러 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국채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 증가 속도,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증가 속도가 우려된다는 취지였고요. 이러면 앞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채무사명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해도 안 된다.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보다 더 담비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흥청망청 다 쓰고 재산 빼돌리고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 살면서 저 벤츠 같은 거 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막 주게 되면은 비웃겠죠. 그렇죠.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가려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업체가 어떠냐를 걸 가장 잘하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도 아니고 치안센터예요. 치안센터에다가 저 집 어떠냐 물어보면 숟가락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검증 과정을 갖다 좀 거치면 어떨까. 사실 이 모럴 해저 때문에 사면 중에 가장 금기시되는 게 벌금 사면이에요. 그럼 벌금 낼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빚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국채를 늘려가면은 결국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땡겨와서 우리가 먼저 탕진을 해버리고 그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굉장히 좀 아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